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파월 해임은 금융공황을 일으킨다 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보시죠.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미국 상원이 인준합니다. 그리고 패드 의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재임명 또는 연임될 수 있는데, 관련한 가장 좋은 예는 트럼프가 지명하고 바이든이 재임명한 제롬 파월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대통령, 즉 트럼프는 임기가 남아있는 패드 의장, 즉 파월을 중간에 해임할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연방준비법에 따라 연방준비제도 시스템이 확립되었는데, 연방준비법에서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구성원의 임기를 14년으로 해놓았지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구체적이고 타당한 이유, 즉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멤버를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폴코스라는 표현의 경우 좀 모호하기 때문에 위법 행위나 직무 유기뿐만 아니라 정책 불일치 또는 정책적 의견 불일치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불일치와 관련해 과거 사례를 살펴봐야 되는데, 과거에 미국 대통령들이 패드 의장을 해임하려 했던 사례들이 다행히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닉슨 행정부가 당시 패드 의장인 아서 번스에게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번스가 거부한 사례가 있는데, 닉슨에게는 번스를 해임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번스를 해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워터게이트 스캔들에서 나오는 닉슨 테이프에 따르면 닉슨은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번스에게 확장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이미 심화된 환경에서 확장적 정책을 시행한 것이 번스의 확신인지 정치적 압력 때문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어쩌든지 닉슨 테이프를 통해 닉슨이 다른 방식으로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번스 사례는 정책 불일치를 이유로 미국 대통령이 패드 의장을 해임할 수 없다는 걸 시사했는데요. 또 다른 사례로는 레이건 대통령이 강경한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으로 악명 높았던 폴 볼커 당시 패드 의장을 재임명하지 않으려고 고려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볼커가 3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레이건이 앨런 그린스펀을 임명하는 아름다운 결론이 났습니다만, 즉 볼커 사례 역시 미국 대통령이 패드 의장을 재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는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연방준비법은 패드 연준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 이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금리를 조작하는 걸 방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패드 의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면 패드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정치적 동기에 따른 통화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미국 대통령이 패드 의장을 마음대로 해임하면 미국 국채 시장과 미국 달러가 약화되면서 결국 미국을 바나나 공화국으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법적 체계에서는 패드 의장이 정치적 압력이 아닌 경제적 요인들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임 기준을 높게 잡아놨는데, 미국 대통령은 부정행위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패드 의장을 직접 해임할 수 없으며, 연방준비법에서의 정당한 사유 조항은 미국 대통령의 패드 의장 해임 권한을 제한합니다. 물론 미국 대통령은 패드 의장을 직접 해임할 수는 없지만 패드 의장의 임기 만료 시 임명 또는 공개 발언 또는 설득을 통해 패드에 영향 또는 압력을 줄 수 있고요. 요약해보면, 첫 번째, 연방준비법에 따라 패드 의장은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미국 상원의 인주를 거쳐
4년 임기로 연임이 가능하며 패드 의장은 14년 임기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멤버 역할도 수행합니다. 두 번째, 연방준비법은 미국 대통령이 패드 의장 포함 패드 이사회 멤버들을 부정행위나 직무태만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 또는 제한해 놨으며 정당한 사유에는 정책적 이견이나 정치적 차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패드 이사회 멤버들의 해임 조항은 패드가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운영상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통화정책 관리에 있어서 패드의 역할을 보호합니다. 네 번째, 닉슨 때 번스, 레이건 때 볼커 사례처럼 과거 미국 대통령들은 패드 의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직면했었습니다. 다섯 번째, 미 법원은 역사적으로 패드의 독립성을 지지해 왔으며 정당한 사유에는 윤리 위반이나 무능력 같은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패드 의장 임명이나 대중 설득 등을 통해 패드의 리더십을 형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패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가용하기 위해 패드 의장을 갑자기 해임하는 것은 해당 미국 대통령을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만들고 제도적 신뢰성을 훼손합니다. 한편 금리는 경기 침체, 리세션과 불황, 디프레션 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돈을 빌리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고, 반대로 호황기에는 돈에 대한 수요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1927년 7월 1일에 몬테규 노만 영란은행 총재와 얄마르 샤우트 독일 국가은행 총재가 먼저 만나고 샤를리스트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뜻을 모아서 벤자민 스트롱 뉴욕 패드 초대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영란은행의 취약한 준비금 포지션과 유럽에서 미국으로의 자본 유출에 대해 논의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유럽으로부터의 자본 유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 4명은 BIS 국제결제은행을 만든 주역들이기도 한데 1927년 이벤트가 바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적 이유로 중앙은행들을 통제하면 불상사가 발생한다는 대표적인 사례는 유명한 1985년 플라자 합의가 있는데요. 레이건 행정부 재무부 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컨은 5대 중앙은행, 즉 미국, 영국, 일본, 서독, 이탈리아 중앙은행들이 힘을 합쳐 통화시장에 개입하면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플라자 합의 또는 플라자 환율 조작은 유명한 1987년 크래시 또는 블랙 먼데이를 창조했습니다. 참고로 시장의 힘으로 인해 미국 달러는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플라자 합의에 따라 미국 달러 가치를 40% 하락시키겠다고 발표하자 미국 달러 가치 하락이 정말로 심각해졌는데요. 덕분에 6개국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서독, 일본은 1987년 2월 루브르 합의를 통해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이 이제는 충분하다고 선언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달러 가치가 계속 하락하자 모두는 중앙은행이 시장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결국 1987년 크래시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3,000% 많이 빠졌는데 결론을 말씀드려보면 트럼프가 미 의회를 설득해 파월을 해임한다면 금융공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파월 해임은 금융공황을 일으킨다 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